진짜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는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묻는 게 나는 별로 자연스럽진 않았어. 왜냐하면 어차피 누군가도 누구한테 배워서 다 알게 된 건 아니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누군가한테 잘 배워서 어떤 대가가 될 수도 있고 안 배워도 스스로 대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나는 수행처라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는 왔지만 일단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서는 내가 누군가한테 하나하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라도 해야 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누구한테 배우든 내 스스로 알든 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나에 대한 알을 확장하면 됐기 때문에 나는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금도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하는 말이 수행하고 삶하고 휴식이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수행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잖아. 자기 마음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비춰줘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 같은 것들이나 내 스스로 부딪혀 보면서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건 A를 의도했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까 B나 C가 오면 뭐야 왜 C야 왜 B야 하고 실망하는 마음 아니면 뭐 힘든 마음 일어나는데, 어차피 저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 수행 아니잖아. 그럼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행은 그냥 뭐가 나한테 일어나든 내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정리했다기보다는 나의 1번 목적이 어렸을 때부터 밖에 뭐 애들하고 싸우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든 형제들끼리 싸우든 이래가지고 짜증나고 화나면 나한테는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하지? 나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이래서 내가 그 여정의 끝에 수행이란 걸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에 자꾸 흔들리는 그 마음을 그래. 해결하고 그렇지. 싶었. 나의 목적은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나는 편해지고 싶었어. 그게 나한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환경이 있으면 좋은데 나한테는 그게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어찌 됐건 간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오는 환경이든 자극이든 해서 내 스스로 행복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나의 결론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를 내가 어떻게든 내 마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안 놓친 거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람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게 있더라. 수련을 해서 마음이 편안해질 수는 있는데 수련 시간을 벗어나면 일상이잖아. 그럼 수련할 때 편안했던 마음이 일상에서 유지가 되냐면 그렇지는 않아. 수련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이 오래는 가는데, 수련을 한다고 해서 관점이 바뀌지는 않는 거야. 거친 마음이 가라앉고 방전된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수련이기는 하거든.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관점이 바뀌어야지 행복해지는 거야. 에너지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내는 눈이 있냐가 행복의 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환경은 열악했는데 중요한 건 나는 행복해지려고 수행을 배우려 왔고 거기 수행처 안에 있는 다양한 수련법을 해보니까 몸도 행복하고 마음도 행복해. 근데 나에게 있어서 수련은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고 거친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건 맞지만 관점을 바꿔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내가 이제 수행처에서 5년을 살았고 그 수행법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혼자 몰래 좌선을 하고 혼자 몰래 공부를 했던 게 사실은 알아차림 통찰 명상이거든. 통찰 명상 알아차림이 뭐냐면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이거를 그냥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잘 관찰을 해보면 이 A가 탁 자극을 주면 내가 의도치 않게 화가 나거나 뭐 아니면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수행을 해보기 전에는 상태만 인지가 되지 어떤 자극이 이 상태를 만들었는지가 안 보여. 근데 그 수행처에 있을 때는 뭐 수련지도 하는 시간이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되고 하루 종일 나머지는 혼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혼자 좌선을 많이 해보게 됐고 좌선하는 과정에서 안 배워도 이런저런 몸의 자극, 마음의 자극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는 건 이제 관찰하면 알게 되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A라는 생각이 나고 어떤 자극이 사라지면 A라는 생각도 사라지고 감정도 마찬가지고 몸의 현상도 마찬가지라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명상 때 뭘 하는지 몰라. 자기가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뭐 이 감정 저 감정 뭐 몸도 이렇게 저렇게 가렵기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래. 통증도 있고. 근데 명상이란 걸 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아무튼 조금은 편안해진 느낌이 있고 안 하는 것보다 뭔지 모르게 좋다라는 느낌이 막연하게 있거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엇을 정리하고 있고 뭐가 정리됐는지 잘 몰라.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 달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걸로 인식이 되기 시작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가 되게 간단한 게 계속 자기 마음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런 생각이 나잖아. 버스 소리가 나니까 버스 저기 사람 많이 탔나? 나도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 그럼 처음에는 버스 어디 가야 돼? 사람 많이 탔나?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는 문득 어떤 게 알아지냐면 버스 소리에서 그 많은 생각이 파생됐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스 소리라는 자극이 버스가 어떻게 생겼고 사람이 몇 명이 탔고 나도 어디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나 의지작용까지 오고 그 명상이 끝나면 어디 갈 생각을 하거나 갈 준비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앉아있을 때도 보고 그 후에 내 행동을 보면서 돌이켜보면 내가 이 행동을 왜 했냐면 그때 그 버스 소리에 시작에서 출발해서 알아차림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를 복귀해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명상을 자주 하다 보면 이제는 버스 소리가 나면 나도 버스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탁 나오는 게 보여. 그때부터는. 그러면 그 전에는 버스 소리하고 버스 타고 어디 가야지가 연결이 안 돼. 나한테는 버스 타고 가야지 하는 그 들뜬 마음이나 명상해야 되는데 짜증나게 생각나고 잡념이 일어나고 싫어 이런 것밖에 경험이 안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이 생각도 잘못이었고 버스 소리도 잘못이었고 이 버스 소리라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이 생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내면에 어떤 기제가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A라는 자극이 있으니까 B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생겨. A 자극이 없었다면 B라는 결과도 없어라는 이해가 저절로 생겨. 그게 뭐 머릿속으로 그래 버스 소리가 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버스에 몇 명 탔지라고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정리되는 게 아니야. 버스 소리 나고 조금 있으니까 생각난 걸 관찰했고 또 잊어버렸어. 다음번에도 뭐 버스 소리가 나고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다거나 의도가 생겼다는 걸 알아차림했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바뀐다는 거 어떻게 알아? 하루하루 보면 뭐 맨날 뭐 똑같은 녹음 똑같은 뭐 버스 사람 지나다니니까 모른단 말이야. 근데 1년을 딱 돌아보면 어때? 그때 좀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더니 푸릇푸릇했지.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단풍이 들었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낙엽 다 떨어졌더라고. 그리고 추워가지고 한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삐죽삐죽 조그만 파란 싹이 돋아나더라고. 1년 갔네? 이렇게 아는 거잖아. 어느 순간 보니까 파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노란 게 와서 단풍이 떨어지니까 계절이 바뀌었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둔탁한 알아차림은 큰 변화가 와야지 아는 건데 일상을 매일 관찰하다 보면 어떤 자극이 오면 거기에 수반되는 반응이나 결과가 항상 있다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데이터가 누적이 돼. 그래서 어느 순간 호련히 자극이 없으면 반응도 없고 자극이 있어야 반응이 있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다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 내가 수행을 배우러 오기 전에 가졌던 의문들 중에 누가 싫어요, 미워요, 왜 화가 나요, 쟤는 왜 내 인생에서 여기 와가지고 괜히 방해하고 뭐 짜증나게 이럴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이해가 되기 시작해. 버스 소리가 나니까 버스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디 가야지라는 의도를 냈잖아. 이걸 내가 오랫동안 관찰하다가 그 당시에 이런 인과관계를 찾아낸 게 아니라 몇 달, 몇 년 이렇게 관찰하다가 알게 된 거잖아. 똑같아요. 그걸 딱 알게 되면 내 인생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처럼 보였던 나는 너가 싫어, 너가 미워, 너 왜 나한테 욕하고 그래? 너 왜 나만 미워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내가 얘는 좋아하는 아이구나 싫어하는 아이라는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있었겠구나. 이게 일일이 연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져 버려. 예전에는 미움 자체를 없애자, 꼴보기 싫은 저놈을 보지 말자가 핵심이었다면 명상이 어느 정도 돼서 인과관계가 보이기 시작하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저놈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아니 미워. 이 감정은 그 전에 어떤 자극이 오니까 이게 생겼구나. 그러면 자극이 없다면 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럼 이게 자극이 있으면 미움이라는 결과가 있고 자극이 없으면 미움이라는 결과가 없다면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는 언제만 있는 거냐? 자극이 맞을 때만 결과적으로 미움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미움이 항상 있어야지 얘를 없앨 필요가 있는데 미움은 자극받기 전에는 일단 없는 거야. 내가 미움을 객관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려면 언제든지 얘가 상존해야 되는데 자극받기 전에는 없다는 얘기는 미움이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야. 미움이 실제한다는 거는 허상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아버리는 거거든.
그런 이해가 생기면 일부러 미움을 없애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이해들이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야.